늦은 밤 하준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자 은하는 겁에 질려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김하준 환자분 진료실 3번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준이를 안고 진료실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돌렸어요. 진료실 안은 환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의사는 책상 너머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죠.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하는 듯 했어요. 박민석이었어요. 10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죠. 은하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품에 안긴 하준이 때문에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민석도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의사다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아이 어디가 불편합니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1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하준이가 바로 그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하준이의 열은 더욱 치솟았어요. 은하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도자기 공방이 자리한 이 소도시에는 제대로 된 소아과가 없었거든요. 동네 의원에서는 해열제만 처방해 줄 뿐이었고 하준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아파요.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은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야위어진 얼굴에 붉은 기가 돌고 있었죠. 은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서울까지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대학병원이라면 분명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준아, 우리 서울 가자. 큰 병원에서 선생님께 보여드리자.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이불에 감싸 안았어요.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조차 힘들어 보였죠. 택시기사는 중년의 친절한 남자였어요. 뒷좌석에서 아들을 꼭 안고 있는 은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최대한 빨리 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하준이는 엄마 품에서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은하는 접수를 마치고 하준이를 안은 채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하준이의 열은 더욱 뜨거워졌고 은하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이를 진료대로 옮기라고 손짓했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눕혔어요. 하준이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였고 작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민석이 청진기를 하준이의 가슴에 대며 물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예전에 은하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었죠. 어제 저녁부터요. 처음엔 미열 정도였는데 밤사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석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석은 하준이의 목과 귀를 살펴봤어요. 그의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고 하준이를 다루는 손길은 한없이 자상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구토나 설사, 기침 같은 건요. 아니요, 열만 계속 나고 있어요. 평소에 워낙 건강한 편이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민석은 하준이의 체온을 재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은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해열제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민석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의 전문적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어요. 그가 꿈꿔왔던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주사를 맞은 후 하준이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은 여전히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해열제로 열을 조절하시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언제든 오세요. 민석의 설명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하준이를 다시 안고 진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은하야. 그 한마디에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은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하준이를 안고 서 있는 은하의 마음은 태풍처럼 휘몰아쳤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가장 소중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해열제 효과로 하준이의 열이 조금 내린 후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들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민석은 여전히 차트를 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하준아, 기분이 어떠니? 민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준이는 엄마 뒤에 살짝 숨어서 의사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큰 눈이 민석의 얼굴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훑었어요. 선생님, 하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저 선생님이랑 눈이 닮았대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민석의 손에 들린 펜이 잠시 멈췄어요. 하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은하가 서둘러 아들을 제지했어요. 선생님께 신뢰가 되잖아. 진찰만 받자. 민석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만 하준이에게 머물렀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말을 잘하죠. 민석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은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민석은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준이의 기본 정보를 훑어보던 그의 눈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혈액형과 알레르기 내역이 적힌 부분이었어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민석의 목소리가 약간 굳었어요.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돌 지나서요. 이유식할 때 알게 됐어요. 은하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그녀는 민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석은 잠시 멍하니 차트를 바라봤어요. 계란 알레르기는 그의 가족력에도 있는 증상이었어요. 그 자신도 어릴 때 같은 알레르기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고 아버지에게서도 유전된 것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어요. 혹시 아버지 쪽 가족력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아버지와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는 하준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하준이가 말했던 대로 정말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아픈 거 다 나았어요? 하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열이 내리면서 아이의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며칠 더 약을 먹어야 해. 민석이 대답했어요. 하준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애틋해지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민석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 받으시면 됩니다. 민석이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감사합니다. 은하는 서둘러 처방전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하준이를 안고 진료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라서요. 물론입니다. 아이가 중요하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다만 의사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은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석이 단순히 의사로서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은하는 겨우 그 말을 하고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온 은하는 하준이를 꼭 안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깨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선생님 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하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픈 곳이 없나 확인하신 거야. 은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에도 은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석의 표정, 그의 시선,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에 대한 질문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신호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준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은하는 비로소 진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 작은 병원 방문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은하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10년 전 헤어질 때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동시에 하준이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준이의 열이 완전히 내린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은하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은하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예린이도 너 꼭 오라고 그러더라. 수진이의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하니까 멀지도 않잖아. 은하는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 민석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예린이와는 학창 시절 내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고 결혼식을 빠뜨리기에는 미안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은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고 지내던 터라
이런 옷차림이 어색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대학 동기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하는 한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 은하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돌아보니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민지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은하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민석이 다가왔어요. 안녕. 민석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은하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거리감을 두려는 의도였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점 활기를 띠었어요. 민지가 은하가 앉은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야,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대학 때 생각나지 않아?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은하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은하야, 너 요즘 애 키우면서 힘들지 않아?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혼자 키우는 거 맞지? 그런데 말이야, 너 옛날 대학 때 그 일 기억나?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하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전시회에서 표절했다고 말이 많았던 그 일 말이야.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에게 쏠렸어요.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 큰 문제였잖아. 교수님도 너 때문에 얼마나 곤란해 하셨는데.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일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누명이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민지야, 그런 옛날 이야기는. 다른 동기가 말리려 했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궁금하잖아. 결국 진실이 뭐였는지 말이야. 민지는 술에 취해 더욱 거침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은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명이었다고요. 그래. 그럼 왜 그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어? 왜 그냥 도망쳤지? 그 말에 은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은하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군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은하는 예린이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피로 연장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은하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덮쳐와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것은 민석의 태도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옆에 서 있어 주지 않았던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이만큼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을 필요로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꿈꿔왔던 예술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아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은하의 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석과의 재회로 인해 그 상처는 다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은하는 평상시처럼 공방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도자기를 빚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덩이를 바라보며 어제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서 오세요.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중년의 여성 고객이었는데 찻잔 세트를 주문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 동네에 이런 예쁜 공방이 있는 줄 몰랐네요. 손님은 진열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모두 제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손님이 주문을 마치고 나간 후 은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민석이 내 편에 서줬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혹시 표절 누명도 벗을 수 있었을까? 그런 자책이 끝없이 밀려왔어요. 오후 내내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물레 위에 흙이 자꾸 비뚤어졌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몇 개의 작품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집에 왔어요.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서 와, 우리 하준이. 은하는 아들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만큼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주었어요. 저녁을 먹이고 하준이를 재운 후 은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하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은하는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또 다른 의사가 진료를 봐주기를 속으로 바랐지만 응급실에서 안내받은 곳은 또다시 민석의 진료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하의 인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민석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준이 상태가 어떤가요? 어제보다 열이 더 심해졌어요. 기침도 나고요. 민석은 하준이를 진료대에 눕히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의 목을 만져보고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봤어요. 목에 심한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태가 꽤 심각해요.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원이요? 네,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방을 일주일이나 비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어제 일에 대해서 필요한 처치만 해주세요. 은하가 차갑게 끊어 말했어요. 그 외의 건 필요 없으니까.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하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병실에 하준이를 눕히고 나서 은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무력감. 엄마 아파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아, 하준아. 병원에 있으니까 금세 나을 거야.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날 오후 민석이 회진을 돌러왔어요. 그는 하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상태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정말 할 말이. 선생님, 은하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 환자 보호자일 뿐이에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은하의 차가운 태도가 그를 더욱 위축시켰어요. 그럼 내일 또 회진 때 뵙겠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은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민지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민석의 침묵.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은하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자신은 항상 혼자여야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은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다시 일어서자. 은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창밖의 차가운 바람이 은하의 뺨을 스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준이의 잠든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 은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 순간 은하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빛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준이의 열은 조금씩 내렸어요. 은하는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서 졸음과 싸우며 간호를 계속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가운 형광등과 어우러져 묘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 4학년 가을, 도예과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던 그때였어요. 은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어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 은하는 민석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그때의 민석은 항상 은하의 작업실에 와서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내 작품이 가장 좋을 거야. 민석의 말에 은하는 더욱 힘이 났어요. 하지만 전시회 한 달 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동기인 수연이가 은하와 비슷한 컨셉의 작품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문제는 수연이 먼저 교수에게 아이디어를 보고했다는 점이었어요. 김은하 학생,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수님, 제가 먼저 구상한 아이디어예요. 은하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어요. 결국 표절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동기들도 하나둘씩 은하를 외면했어요.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석의 반응이었어요. 은하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했어요. 너라도 믿어줘야지.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끝내 등을 돌렸어요. 은하야, 이 일은 너무 복잡해. 그 말이 은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결국 은하는 학교를 자퇴했어요.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2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신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8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은하는 민석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SNS도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반응은 차가웠어요. 결국 은하는 홀로 출산을 결심했어요. 아무도 곁에 없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은하는 하준이를 낳았어요.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너와 나뿐이야, 하준아. 은하는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부모님은 결국 은하와 연을 끊었어요. 혼의 임신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은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신생아 하준이와 함께 지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은하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몇 년 후 이 소도시로 이주해서 도자기 공방을 열었어요. 비록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익힌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잠든 하준이를 바라보며 은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있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하준아. 깼구나. 은하는 아들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많이 내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하준이의 맑은 눈동자가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은하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어려움도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하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이번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아이의 체온이 40도를 넘나들기 시작했고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은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하준이가 너무 아파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응급팀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민석도 함께였어요. 그는 하준이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에 심한 농양이 생겼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민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수술이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농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민석이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 말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은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은하는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민석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수술복은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은하가 급히 달려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어요. 농양을 깔끔하게 제거했어요. 아이는 이제 안정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하 옆에 앉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복도에는 둘만 남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은하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1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은하의 몸이 굳었어요. 널 버린 게 아니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집안에서 강제로 나를 떠나게 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10년 전과는 달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표절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우리 가문에 걸맞지 않는다며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난 겁쟁이였어요. 집안의 압박에 굴복했죠.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억울해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나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유학도 집안에서 강제로 보낸 거였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게 했고 SNS도 모두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돌아와서 너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은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민석이 은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준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하준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민석의 눈빛이 간절해졌어요. 계란 알레르기, 눈매, 모든 게 저와 닮았죠.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석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 씨. 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은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편으로는 민석의 진심이 전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준이도 생각해야 하고요. 당연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하준이의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수술실에서 하준이가 회복실로 옮겨진다는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회복실로 향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하준이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하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하준아. 엄마 여기 있어.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민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복잡하고 뭉클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날 밤 은하는 하준이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민석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이었을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석이 하준이를 구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실력도 그날 밤의 간절함도 모두 진짜였어요. 은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준이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수술 후 사흘이 지나자 아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엄마, 언제 집에 가요? 하준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바로 갈 수 있어. 은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 하준아. 기분은 어때?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야.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하준이는 신나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공룡 피규어가 들어있었어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석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진심 어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준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어요. 혹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니?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축구도 해요. 그구나.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만약 아빠가 있다면 뭘 하고 싶어? 하준이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같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피곤할 때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대답에 은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가 얼마나 아빠의 존재를 갈망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석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하준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은하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로 나왔어요.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석 씨,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민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정말 미안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하준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은하가 계속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요. 민석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민석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과거의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은하가 다시 물었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굽혔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그는 은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할게요. 하준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은하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10년 동안 못했던 사과예요. 진심이에요.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은하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 일어서자 은하는 조용히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직은 하준이에게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친구로 천천히 다가가세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사랑한다거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은하가 덧붙였어요. 지금은 오직 하준이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이해해요. 민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제가 그만하자고 하면 깨끗하게 물러나세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은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두 사람이 병실로 돌아가자 하준이는 여전히 공룡 피규어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준아, 선생님이 앞으로도 가끔 놀러 와도 될까?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민석은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비록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럼 퇴원하면 놀이공원에 갈까? 민석이 제안했어요. 진짜요? 하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하준이는 정식으로 퇴원했어요. 민석은 개인적인 일정을 조정해서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히 가요. 민석이 은하에게 말했어요. 네, 감사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택시에 오르기 전 하준이가 민석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빨리 놀러 와요. 응, 꼭 갈게. 민석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은하 역시 택시 안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준이가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준이의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참관 발표회가 열렸어요.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 문을 닫고 발표회장으로 향했어요. 민석도 병원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발표회장은 작은 강당이었어요. 아이들의 그림과 만들기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은하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민석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은하 옆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하준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으로 아이 발표회에 와보네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무대 위로 아이들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각자 준비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보여줬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준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하지만 객석에서 엄마와 민석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준이에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준이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이분은 박민석 선생님이에요. 하준이가 객석의 민석을 가리켰어요. 제가 아팠을 때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민석은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의 시선을 받았어요. 다른 부모들도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잠시 멈췄어요. 이제는 제 아빠이기도 해요.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랑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외로웠어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도 생겼어요. 저를 지켜주시고 엄마도 도와주세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은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준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석에게 달려갔어요. 민석은 아이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잘했어, 하준아. 민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제가 잘했죠?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응, 최고였어.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평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갔어요. 하준이는 신나서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은하와 민석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런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민석이 대답했어요. 하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저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하준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뭘 먹고 싶어? 은하가 물었어요. 피자. 하준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은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혼자서 하준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하준이는 신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민석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운동회가 있어요. 꼭 와야 해요. 하준이가 당부했어요. 물론이지. 절대 안 빠질게. 민석이 약속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준이를 재운 후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하준이가 행복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우리 함께 잘해봐요.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공방도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은하 자신도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니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몇 주 후 하준이의 운동회 날이 왔어요. 민석은 약속대로 참석했고 세 사람은 함께 응원전을 펼쳤어요.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하준아,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구나. 은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 우리 행복하죠? 하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은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